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고영신 박사의 고언직설을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요. 예. 공수처가 규칙을 만들어 자기들 조직의 위상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하잖아요. 예. 공수처요. 예. 자, 공수처장은 이 사람들이 잘 의논 안 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공수처장의 지위는 무슨 급입니까? 지금 공수처장은 장관급입니까? 처장이니까 차장입니까? 장관급도 아니고 법제처, 어, 법제처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뭐 장관과 차관 사이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령부처라니까 이게 장관인지 공수처장이 차관급인지 예. 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에 예. 그 사람에 대한 또 정부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소속 기관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부처는 어떠한 조직이 있고 예.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모든 것들이 이런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다 규정이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같은 처 이름을 가진 거는 국가보훈처, 공수처 네, 딱 이제 두 개밖에 장관급이고.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장관이지만 사실상 조금,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예, 좀 끝납은 낮죠. 예, 장관 대우 비슷해요. 예, 예, 그런 거죠. 국무회의는 가지만은. 자, 그러면 이 공수처라는 부분이 이게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든다는데 정부 이 헌법 규정에 자체적으로 규칙 제정권을 가졌다라고 맹시한 기관은 국회, 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4곳뿐이고 자 그러면 이 왜 국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지금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규칙 제정권을 가졌는가 하면 이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법을 다루는 아니 상권 분립이니까 예, 예. 상권 분립 체제에서 예. 국회라든가 대법원은 예. 뭐라면 행정부 산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 뭐 거기서 각각 해야 국회 되겠죠. 예.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예. 다 갖고 있는 거죠. 대법원도 예, 마찬가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또 선관위라든가 이것도 행정부가 아닌 별도 독립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법기관이라면 헌법기관이에요. 예. 자 그러면 헌법상으로 이 규칙 제정권을 가진 국회 그리고 이제 여기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가 아닌 공수처가 헌법에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에 있어서 몇 개 부서를 두고 예? 그 급수를 어떻게 정하고 예? 그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뭐 예산을 어떻게 쓰고를 저거가 정한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공수처 그 검사인가요? 예. 그것도 30명 했다가 이제 40명으로 예. 이 법에는 올려놨는데 내부에서 조직을 무슨 조직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 검찰들도 뭐 여러 가지 특수부를 뭐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도 그냥 단순히 훈령만으로 고칠 수가 없고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예. 적어도 원래는 정부 조직법상에 각 어떤 기관을 설립하고 없애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상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하부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놓은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헌법기관도 아니고 별도의 아주 특수기관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게슈타포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초수포 사정기관 어떻게 보면 친위기관을 만들어서 이 유령기관 비슷한 거라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유령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보통 한국의 이런 행정부와 상권 분립 체계는 뭐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이 원래 짬뽕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체계를 받아가지고 한국도 얼추 갖고 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든 국회가 있고 뭐 헌법재판소는 없는 나라가 있지만은 미국도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예. 수프림 코트가 헌법재판소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름만 다를 예. 뿐이지. 그리고 또 미국에도 대법원이 있고 그 연방 대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미국도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대체로 보편적으로 영국에 가도 있고 또 독일에 가도 있는 일본에도 있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제도적으로 좀 굳어진 나라, 독재라든지 뭐 정치적 쇼를 한다든지 뭐 임의로 어떤 법을 자율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안정적인 선진국에서 대체로 있는 시스템이 대부분 한국에 정착돼 있지. 그 외에 어떤 기구가 툭 튀어나온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럼 공수처는 굳이 따지고 보면 어디에 속하는 거냐? 감사원 같은 것이냐? 안 그러면 어나더 또 다른 검찰이냐? 아니면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법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게 사법부입니까? 제가 뭐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 뭐 헌법학자들도 위원이라고 하고 저거 알 길이 없는 기관이다. 예. 말하자면은 중국의 무슨 감찰위원회라든가 그건 뭐 중국 저 독재국가니까 북한의 시진핑이 고위부 같은 거 그런 거 기관 비슷한 그러니까 거란 말이에요. 독재국가에만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게. 형식적으로는 뭐 아마 이제 대통령 직속 예. 이 공수처가 되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도 공수처를 기관 간에 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민주주의 원리를 아주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예.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또 판결을 해야 할 판사라든가 검사 사실은 한 7,500명 고위공직자 중에 5,000명 이상이 판검사예요. 대부분이 판검사고 거기에 이제 경찰이라든가 경찰 고위직이 뭐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 말 거기에 이제 군 장성 그다음에 뭐 이제 소위 장차관급의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은 판검사 잡는 판검사 뭐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비리라든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볼 때 그동안은 판사라든가 검사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형식으로 해갖고 적당히 다 봐주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견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자 해서 이제 원 취지는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검찰도 감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 말하자면 권력 자기 스스로가 권력자인 사람들을 좀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자 좋은 취지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니까요. 전혀 변질돼 갖고 괴물이 하나가 탄생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민생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권력 내부에 권력 기관 간에 그냥 이 투쟁, 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권한 다툼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거대한 음모 속에 아주 치밀한 계산, 작전, 프로그램 하에서 착착착 진행되어 온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대통령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양식 있는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공수처를 정말 원래 취지대로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라든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칼날이 들어올 때는 또 정적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공수처를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완전히 이 공수처는 뭐 지금 이 검찰이 했던 무슨 권력의 희년이 충견이 이런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모든 우리 나라의 어떤 사법기관이라든가 또 국가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초수퍼 사정기관이 될 수밖에 자, 없지 않겠느냐. 아, 그게 그럼- 이제 제일 무서운 거고 그게 바로 예.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자유, 평등, 뭐 자율 그런 것들도 무너지면서 뭔가 아주 무시무시한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는. 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지금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는 공수처가 이런 조사만 하고 예. 이제 기소 권한을 다른 데 두든가 안 그러면 또 공수처 안에 기소 심의위원회를 둬서 예. 기소 여부를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하고 그걸 존중하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기소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에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 하나밖에 검찰도 있죠. 그걸 기소 법정주의예요. 독점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법을 헌법에 다 규정돼 있죠. 예. 그래서 검찰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검사 외에는. 그래서 경찰이 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소를.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기소를 공수처가 마음대로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해서 부당하다고 기소하지 않는 정치적 사건, 지금 판검사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공수처는 자기들이 기소할 수 있고, 그 검찰이 기소를 안 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으로 업무다. 안 그러면 일부러 집어넣으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자기들이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야당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기소하고 또 여권에 대해서는 기소를 빼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딱 이런 걸 갖고 장난치는 나라는 중국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홍콩의 염정공서 원래 중국계가 부패가 심하잖아요. 네. 옛날에 싱가포르이 하나뿐. 영국에서 식민지 이제 독립하기 전에 부패행위 조사국이라 있어가 이랬는데 이거는 뭐 워낙 중국계 부패가 심하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기구고 이제 홍콩이 염정공서라고 영화 뭐 콜드워 같은 데도 오는 그때 그거 보면서 저게 검찰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 1,400명이나 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그런데 기소 여부는 이 염정공서하고 검찰하고를 다 가진 율정서, 즉 법무부 같은 데서 네. 가지고 있어요. 법무부에서 기소 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기소 기능이 없어요. 홍콩의 염정공서를 본땄다 해도. 그다음에 대만도 홍콩의 염정공서를 본따 가지고 장개석이가 뭐 부패 때문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부패 척결기구 염정서를 만들었지만은 이 대만의 염정서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서 홍콩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 독립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 밑에. 그러니까 검찰의 이 특별한 파트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말하면 검찰의 특별한 파트여야 되고 홍콩식으로 말하자면 법무부의 소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법무부 산하로 들어간다든가 사실은 은하도 지금 검찰 기능 하도 권력을 많이 행사했다게 갖고 우리가 가장 많이 귀에 익은 게 대검 중수부입니다. 그 중수부가 권한을 너무 행사를 하고 뭐 이게 검찰권을 행사한다 해갖고 중수부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그래갖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그 권한을 넘겼잖아요. 대검의 중수부로. 과거 고위공직자 뭐 중요범죄사법만 다룬 데가 중수부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공수처도 어떻게 보면 그 중수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왜 이걸 없애면서 또 공수처를 만드지? 공수처를 만들었으면은 아마 이런 검찰 기구 조직의 아주 특수 부분으로 진짜 핵심 이런 고위 공직자들만 뭐 이렇게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자체 검찰 안에 별도의 독립기구로 그러니까 만들어 그런 걸 둔다면은 또 문제가 달라져. 그래서 그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그런 지휘 통제하에 있다고 한다면은 또 문제가 다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지 않고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검찰 시스템으로 그 검찰총장 안에 있고 법무부 산하에 둬서 또 다른 특수검찰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특수검찰이죠. 특수검찰 그냥 책임자를 두고 법무부가 통제해서 검찰과 특수검찰이 서로 간에 좀 경쟁도 하게 만드는 이런 거면 소속이나 성격이 분명해요.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그런 공수처를 만들면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는 국가 수반이 총리가 지 마음대로 무력화를 언제든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이게 만들어져 있어도 총리가 부패하면서 말레이시아가 부패로 심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반부패위원회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지가 말레이시아하고 똑같이
지금 공수처 임명 권한을 가져서 이제 지 마음대로 지 부패는 듣고 남 부패만 조사하라고 말리지아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겉으로는 검찰 개혁 이게 아주 핵심으로 지금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말은 검찰 개혁으로 지금 포장을 해놓고 검찰을 죽이기 하고 무력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의 진짜 친위 부대를 만드는 거라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너무 권한이 비대하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는 경찰한테 맡겨라. 그래서 거기서 수사 종결권을 지금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세하고도 전혀 맞질 않아요. 왜 공수처에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냐 이거야. 기소권 수사권 주는 것도 좋은데 원래 취지는 대통령이라든가 그 친인척 이런 권력 핵심부의 비리를 좀 누가 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만들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요. 친인척에 대해서는 또.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없을 거예요. 여기 선출직이라 해가지고. 없죠. 그러니까 지그들끼리는 또 다 빼놨어요. 그런데 지금 4+1에서 그 나머지 잔챙이 전당들이 지금은 아주 민주당하고 뭔가 나눠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 공수처한테 당할 때 보면 아이코 우리가 재발등을 찍었구나 할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는 적어도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려면은 예.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돼요. 예. 대통령이 설사 임명하더라도 원안대로 공수처법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그런 안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예. 이것만 있더라도 말하자면 국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있죠. 그것도 없었고 말하자면 기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과도한 수사라든가 또 말하자면 정치적 수사를 못하게 뭔가 제동장치를 둬야 하는데 그런 장치들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이번에 밀실 합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독소조항을 탁 집어넣으니까 검찰에서는 뒤늦게 안 가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주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4+1이 밀실에서. 근데 밀실에 합의한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박주민이야 민주당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정배 대한신당 당도 아니지만 참 그 사람은 대선 아니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아니 법무부 장관의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에 잘못된 거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 지적하는데 다 할 만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 사람이 거기에 짝짝꿍이 돼갖고 자기 지역구 보전하고 자기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 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상배라고 좌파적 이해관계에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영국계 그 나라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공수처를 어디 밑에 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더라도 어떤 기구 밑에 둬서 기구 밑에 소속으로서 검찰이 있고 또 다른 검찰이 있다. 그럼 검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이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일종의 국가에 명확한 소속감이 있는 기구로 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앞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 나무 수목도처럼 쭉 그렸을 때 어디에 소속돼 딱 빼가 대통령 밑에서 빼가 공수처 그러면 이거는 말레이시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100%. 예를 들면은 과거 DJ 정권 때도 경찰이 그런 특수조직으로 사직동팀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래서 좀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아주 특수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은 이제 사직동팀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는 조직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경찰에 무슨 특수수사권과 뭔가 생겼을 거예요. 그 사직동팀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뭔가 어떤 조직 내에서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특별수사부를 둔다면은 그거야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규칙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정부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조직 운영도 저거 마음대로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회신을 해라 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을 보고 너네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의 수사에 착수할 때 압수수색을 착수할 때는 우리한테
이 공수처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의 장, 경찰청장, 검찰총장한테 공수처의 규칙으로 정한 기간 방법으로 수사해라 마라를 예? 통보한다는 겁니다. 말이 그냥 통보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고급 범죄자들에 한해서는 너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먼저 통보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내려주면 너가 하든지 수사 개시 말든지 여부도 다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너가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는 이거는 거예요. 이 내용 하나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조항 이게 24조 사항입니다. 이게 24조 사항이고 24조 사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사처 규칙을 공수처 규칙을 임의로 정한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45조거든요. 중요한 범죄 수사는 공수처에서 다 하고 검찰이나 경찰은 잡범들, 형사범 뭐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분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공정하게 하면 모르는데 지금 고위 공직자라는 것은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권력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판검사라든가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이 모든 공수처장의 임명권도 쥐고 있어 사실상 뭐 7명이라 하지만 뭐 여당 쪽이 여권이 4명이 있고 하나만 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대통령의 또는 그 공수처장의 의중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과잉 수사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정치적이라든가 또 자기들한테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사람이라든가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를 할 수 있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조국 사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권력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사건들은 부실 수사 내지는 그냥 적당히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덮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도대체 민주국가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력만해도 10위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 수준에 있고 국민의 민도로 따지면은 미국보다 지금 못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다수 80~90% 국민들이 다 소위 말해서 대졸자들입니다. 대학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뭐랄까 깨어있는 이런 민주국가에서 이런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든다니까 이게 나라고 이게 무슨 법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 사람들 뭐 저 술자리 밥자리에 모이면 전부 정치 박사예요. 그렇죠. 유튜브 댓글 다는 거 보면 지 전부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공수처가 어떤 데인지를 왜 문제인지를 이건 이념을 떠나가지고 지역을 그렇죠. 떠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기구가 있냐 말이죠. 근본도 없고 또 한계도 없고 그러면 검경을 위해 공수처가 있으면 이런 직제 변화와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그 행정 관련 규칙을 변경시켜가 법률로 적어도 그러든지 안 그러면 그 전에 헌법 개정안에서 이런 거를 넣어야죠. 하든지. 예, 개헌할 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공수처를 만든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없어서 한국에 무슨 비리가 넘쳐나서 못 잡아서 야단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검찰로서도 못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요. 전직 대통령을 둘이나 잡아놓고 예. 국정원장을 4명이나 집어넣고 예. 대법원장도 집어넣고 뭐 아주 뭐 그런데 왜 이런 걸 거쳐서 안전장치를 해서 그야말로 저승사자격으로 미천없이 몇 명이 한 40명이 설치고 다니면서 밑에 수사관 몇 명 두고 이놈도 잡아가고 저놈도 잡아가고 이놈도 봐주고 저놈도 봐줄 이런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적 분노가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가. 이것도 진짜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게 민주주의가 원래 깨지고 독재로 넘어갈 때 독재자들이 그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그 무슨 파괴한다고 합니까? 이런 이상한 것들이 등장했을 때 이걸 전부 다 눈 감아주면 그때 독재로 가자. 히틀러가 30%를 잡아가지고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아니 거기에 막아야 될 보수 정당, 건전한 보수 정당, 중산층 정당, 오리지널 보수 정당들이 저기 공산당이나 뭐 이런 게 싫어. 그러니까 차라리 히틀러한테 좀 몰아줘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히틀러를 밀어가. 히틀러를 과반수 이상 넘겨줬잖아요. 그렇겠죠. 연적으로. 예. 그랬는데 히틀러가 나중에 잡고 난 뒤에는 통제는커녕 이 건전한 보수 정당도 다 쳐버렸죠. 다 쳐버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선거부터 그렇고 저 군소 정당들은 떡고물 좀 떨어지나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떡고물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먹던 떡도 지금 뺏기게 생긴 상황 아닙니까? 뭐 위성 정당들 만들면 비례 뭐 한국당 만들고 비례 민주당 만들면은 닥쳤던 개 신세가 될 거예요. 그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이게 뭐 검찰 개혁한다니까 그래 검사들 그 폼 잡고 다니고 뻐기고 그 티켓웠는지 잘 뗐어 그거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들이라든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열심히 떠드는 사실은 황수정이나 저 같은 사람은 별 관계도 없어요. 뭐 우리가 정치할 것도 우리가 아니고 뭐 재짓고 다니는 사람도 무슨 아니고. 권력 잡을 것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도 아닌데 진짜 떠들고 해야 할 사람들은 저 국회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저거가 나중에 다 깜빡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뭐 정확한 집권 세력의 그런 저희를 간파를 못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뭐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무관심한 부분이 많았죠. 더군다나 이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조국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무임승차를 했죠.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이 내년 총선까지 물러나지 않으면은 저거 하나로 뭐 총선은 가만히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조국이 딱 물러나 버리고 나니까 지금 황당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저쪽에서 그냥 그동안 숨겨놓던 그냥 칼을 팍 들이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개혁법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개혁은 좋은 거 아니냐. 아니 개혁을 제목을 뭘 붙이든 그걸 판단할 이 책임은 국민한테 있는 거고요.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판단할 책무가 있지. 민주주의를요. 그냥 투표장에 가서 아무나 하나 찍어주는 걸로 민주주의 다 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이 나중에 두고 후회하고 땅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뭐 참 반민주적이랄까 그러한 행태들이 우리 국민들이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말하자면 우리 황 소장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광화문으로 나오고 수백만이 몰려 나와가지고 권력한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 기세로 청와대를 무너뜨리고 청와대가 손을 들도록 백기투항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또 생업에 바쁜 모든 국민들한테 다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도 과거 뭐 해직도 되고 그랬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당신이 왜 안 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난 그런데 하기 싫다든가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든가 뭐 여러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다 머리띠 들고 나오라고 할 수 없어서 저도 뭐 그런 때 한 번도 누구한테 참여를 강요한다든가 뭐 시위를 한다고 할 때도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나를 던지겠다. 내가 불이익을 감수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고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치력도 또 정치적 감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비등점이 와야 끓는 거거든요. 물도. 그 지금 끓어오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봄이라도 엄청나게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총선에서 의외로 정말 과거 구 신민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민당 돌풍을 일으켰던 누가 그때 군사정권에서 1중대, 2중대, 3중대 해갖고 민정당
국민당, 민한당이 있었는데 당연히 민한당이 그때 야당 제1야당이 될 줄 알았는데 신민당이 돌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 군사정권 시절. 그렇기 그때는 때문에. 정말 시민당 저 부산에 그때 박찬종 씨 선거운동 도와주러 갔어요. 대학생 때인데. 아, 이거 뭐 살벌했어요. 야당 선거운동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럼요. 막 잡아가고 이랬는데. 저는 뭐 그때 기자 생활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요, 정치부 막 기자였는데. 고함을 지르고요, 막 뭘 던지고 하면서 경찰을 쫓아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그런 열정들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틀어져서 라면을 한번 끓이고 난 뒤에 그놈의 라면을 다시 말려가 라면으로 만들려면 그건 불가능하듯이 이게 한번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거를 바로 잡아서 원상 복귀를 하려면 엄청난 어려운 과정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과거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건 아니다는 게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언론들도 무슨 진보 언론, 보수 언론 그런 게 없었어요. 말하자면 정의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권을 아주 노회해가지고 무슨 촛불 정권이라 해갖고 그게 마치 무슨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 데다가 운동권으로 아주 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전략 전술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이 보수 세력이나 이런 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족탈불급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너무 잘해요. 전술 전략을 잘 쓰고. 그리고 의외의 카드를 딱 숨겨놨다가 그냥 뒤통수를 팍팍 치고. 아주 뒤통수 정권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철권 정권이라는 게 아주 뒤통수 치는 데는 아주 깜짝깜짝 저도 놀라요. 정치부 기자를 평생 저도 야 저런 수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이거 보니까 이혼 집정제라든가 뭔가 자기 정권에 가서는 야당을 팍 쪼그라뜨려가지고 개헌으로 가고 그 개헌 속에는 우리 보수가 염려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은 물론이니와 정권을 이해찬이가 이야기한 대로 20년, 30년, 50년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 놓고 거기에 좀 걸리적거리는 게 제일 좀 말 안 듣는 데가 검사하고 판사들 아닙니까? 다 뭐 고시 합격하고 최고 수재다 하니까 그 사람들 통제하기 어려운데 공수처 딱 만들어 가지고 까불어? 이 사람 직무유기네. 왜 재판 제대로 안 해? 또 뭐 권한 남용이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판사들 좀 조사할 거 있다 오라고 하면은 완전히 쫄는 거죠. 자기가 또 조사받으면 겁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요 공수처에 대해서 찾았어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제가 말을 한 것이 고 박사님과 말씀을 나눈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알고 지지하든지 반대하든지 떠들으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이 위대하다 말을 안 믿습니다. 위대한 국민은요 노력하는 국민이 위대하고 정말 이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국민 때문에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국회 질서유지권이 지금 발동되어 가지고 문희상이 국회 경찰 데리고 지금 국회에 진입해서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나라 꼴이요. 이제 며칠 뒤에 오늘 이렇게 이제 뭐 통과될까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며칠 뒤에 이제 공수처법도 또 통과되겠죠. 나라는 본격적으로 망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